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증시 호황에 비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9,300을 돌파했다가 이후 이제 9,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보면 뭐 급등, 급락이 좀 이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일까요? 오늘만 상황으로 좀 압축돼서 말씀드리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뭐 우리와 연관이 깊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뭐 인텔이 특히 좋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뭐 장비 모두 좋아서 오늘 출발도 아주 산뜻했죠. 말씀하신 대로 9,000도 훌쩍 넘어서 9,300까지. 뭐 이대로 만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장중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왔는가?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도 우리 뉴스 클립을 보셨겠지만 미이란 협상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네. 원래 이제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마프 의장이 실무회담, 이제 MOU는 끝났고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선부터 좀 삐그러졌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가도 반등이 나왔었고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매크로 지표가 일단 한번 충격을 줬고요. 네. 특히 9,000포인트 관련해서는 뭐 딱히 국민연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함께 리밸런싱을 하는 포인트로 9,000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수급 주체들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 중에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서 매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도 이런 연기금의 이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현되면서 8,000이 깨졌다가 이후에 다시 개인과 이거 사야지 해서 또 삼전 특히 하이닉스로도 다시 몰려들면서 예. 주가가 9,000 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삼전 닉스를 필두로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1만 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곧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거든요.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을 함께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오는 것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죠. 가령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오르면서 시장을 가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여기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회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지주회사인 SK, 여기에 MLCC라고 하는 삼성전기. 크게 보면 한 5가지, 6개 종목만 매일 급등, 폭등을 하면서 9,000을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5만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이 뭐 폭락 아니라 급락 정도만 해도 뭐 9,500, 9,700 만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삼전 닉스만 우리 시총에서 비율이 50%가 넘고요. 아까 말한 이제 팀 삼성전자, 팀 하이닉스만 꼽게 되면 이들이 70%를 시총을 차지하니까 이들만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많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론 쪽은 이들의 5개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충분히 간다라는 건데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오늘도 이란이 터졌지만 이 이란 관련해서 조금만이라도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호르무즈에서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가 튀어오르고 이게 또 한번 시장 투심을 좀 억누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하루 만에 쑥 들어갔죠. 주가가 다시 급등해서.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한 이 금리 부분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을 못 가게 누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2가지 재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활기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표에 잘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000조를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2,000조입니다. 저렇게 한 나라 국가에서 2,000조짜리 기업이 2개나 있는 곳은
글쎄요, 우리하고 미국 정도일 겁니다. 네. 대만도 뭐 TSMC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제 그런 두 기업만 놓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 저기 시가총액이 나와 있죠. 전 왜 저런 상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전반적인 돈들이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또 스페이스X 이런 데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려면, 그쪽으로 돈을 가려면 다른 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냐?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이 될 듯 될 듯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도 크리에이티브 법안도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야, 여기가 더 좋은 떡이니까 일단 팔자. 그래서 코인 팔아서 다른 쪽을 메우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고요. 지금도 오히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꽤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시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삼전, 닉스 이 두 가지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국민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좀 상징성 있잖아요. 네. 뭐 부동의 1위 시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이 아까 이제 저희 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한 100조 원 정도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역전이 될 건지도 궁금하고 SK하이닉스가 또 8월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ADR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역전의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요,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파운드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삼성전자가 잠깐 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한 7%, 8%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둘이 거의 비슷하게 뭐 역전도 가능하게 되니까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SK 하이닉스의 시총 역전을 보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ADR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이제 SK 주식이 뭐 거기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ADR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SK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나고 있거든요. 특히 삼전, 뭐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 상장된 ADR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거 사는 이런 이제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DR 상장이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굉장한 호재다. 지금 그룹 측에서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내에는 ADR 상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도 국내 뭐 회사 측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100조 주주 환원이 한번 이제 정보지에 돌았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100조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또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규모는 좀 작아지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서 말한 삼전과 하이닉스의 그런 시총 역전도 뭐 영원히 하이닉스가 1위 이런 거는 아니라 예. 한 번에서 며칠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코스피가 9천 넘어서고 화랑을 띠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과열되는 조짐을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과열됐고요.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식당 뭐 어디를 가나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더 요번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 주식하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학생부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스펙트럼이 이제 너무나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뜨거워지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 증권업계 자체에서 집계하는 빚투자가 37조, 38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뚫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너무 증권업계에서 돈을 많이 빌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우량주들도 이제 신용융자를 막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돈 빌리고 싶은 분들이 우선 보험을 대거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으로 가서 적금, 예금을 해약하고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쓰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한도 잔고가 88조까지 지금 쌓아 있는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마통 썼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늘었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왜 저 마통 썼을까? 주식 투자하려고 썼다라는 게 거의 뭐
팩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돈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 모르겠지만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빌려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해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서 해 이런 빚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인데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딱 5개가 가면 오르고 그러니까 5개만 오르면 나머지는 다 그냥 급락해도 그날은 오르거든요. 특히 지금 빚투자가 코스닥에도 많지만 코스닥은 지금 다 아웃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우량주의 빚투자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빚투자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빚투자했는데 나는 SK 하이닉스 빚투자했는데 하는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그런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좀 것들이 상쇄되는 듯한 그래서 더 이렇게 맘 놓고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확신이 있으면 맞아요. 빚이라도 내서 이제 더 들어가겠다. 이제 불탄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약간의 어떤 그 느낌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러면 이제 너도 나도 막 연쇄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삼전 닉스의 이 고층이 어디일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이제 이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긴 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얼마까지 보세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우려들 있잖아요. 아무리 삼전 닉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빚투자를 하면 위험하고 우리 증시가 지금 거의 2개에서 5개, 6개로 압축돼서 올라가니까 예. 그 종목만 빠지면은 정말 한국 증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7천부터 이제 계속했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빚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7,500이 되고요. 그게 8,000이 되고 이제 8,500, 9,000이 되니까 이제는 방금 말씀 이제 그 우려라든가 그 경고가 예.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위험한 것도 맞죠. 이 2개에서 5개로 올라간 증시니까 2개에서 5개가 무슨 문제만 있어서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는 우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또 들었었고 그게 7천부터 지금 9천 넘는 때까지 실현이 안 되고 실현이 되기는커녕 그런 경고와 주의를 따랐더니 나만 바보가 됐다라는 이제 생각이 더 팽배하면서 마지막에 더 포모 이렇게 더 좀 올인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건 실적일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1분기 좋아, 2분기는 더 좋아, 올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 하고 지금 보니까 후년까지는 아직 뭐 정교하게 전망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내년 후년까지도 좋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과 이제 섞여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쭉 가는 흐름 속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한번 나오게 될 때가 삼전 닉스와 이제 팀 삼성전자, 팀 닉스가 꺾이는 좀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이란이라든가 예. 또 긴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이제 본의 아니게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탄탄한 전망들이 나와서 또 이걸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안 들으실 수가 있다. 저는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요. 마이크론은 우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고 3위입니다. 3위. 우리보다도 못한데 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 우리보다도 훨씬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SK 하이닉스가 ADR 가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분기 때도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좀 급락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시장은 또 그런 게 있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